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63만 9,61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0만 5,598명, 완치 303만 6,194명으로 집계되어 2.9%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3만 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매일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타국가 대비 많은 사망자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6만 8천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조사한 결과 시노백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자 사망률은 4.1%였으며 미접종 환자의 사망률은 15.5%로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부자바의 일부 지역의 경우 3월에서 7월까지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93%가 백신을 맞지 않았고 6%는 1차 백신 접종자였고 2차 백신까지 맞힌 경우는 1%라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프로그램 대변인은 이러한 통계가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명지병원 MJ 버추얼 케어 센터와 온라인 원격 진료 상담을 포함하는 지정병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한인동포 2만 5천여 명은 MJ 버추얼 케어 센터의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 진료와 건강상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방문 시 명지병원에서 대면 진료와 종합건강진단센터의 건강검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재한 제인도네시아 한인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경증의 확진자들이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아무런 의료 혜택을 못 받다가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열악한 의료 환경이라며 명지병원 버추얼 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진단과 처치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BTS 팬클럽인 아미가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특히 BTS 팬이 아니더라도 12세 이상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한 누구라도 시노백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한 팬클럽 회장은 우리는 정부의 백신 접종 가속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BTS 팬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슬을 빠르게 끊고 우리 모두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BTS로부터 영감을 받은 다양한 미술품을 접종 장소에 전시해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에 확진된 대학생 2명은 동선 추적 결과 이들이 들린 한 카페에 다른 확진자가 다녀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이들이 머무른 시간대가 달라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차를 마시고 카페를 나선 뒤 카페에 들어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기다리며 확진자가 사용했던 탁자에 앉아 2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확진자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지도 마스크를 벗거나 차를 마신 것도 아니었지만 같은 탁자를 사용한 뒤 감염된 겁니다. 보통 증상이 시작된 날짜에 이틀 전 동선부터 조사하는데 이들의 경우 일주일 전까지 모두 확인해도 감염 경로로 추정할 수 있는 곳은 카페가 유일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추정하고 있으며 탁자 등에 남은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7.0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4년 4분기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5%대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지난 4분기는 연속적으로 역성장을 거듭하다가 5분기 만에 성장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번 2분기에는 코로나 규제 완화와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 효과로 소비가 증대하고 제조업이 활성화됐었습니다. 특히 수출이 급증했고 정부의 지출 확대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6월부터 다시 확진자가 증가했고 7월 초부터 자바섬 발리섬 등의 긴급 공공활동 제한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만큼 좋을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관련하여 지난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자바 발리섬 등의 비상조치로 경제활동이 줄면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3.8%로 낮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 1,500명이 인도네시아군 2,100명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군은 2주 동안 수마트라 섬과 깔리만탄, 술라웨시 섬 등 3개 지역에서 미군과 연합 군사훈련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2009년부터 매년 가루다 실드로 이름 붙인 연합 군사훈련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두고 미국이 동남아시아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미국은 남중국해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네시아 바탐섬의 해양훈련소 건설을 위해 3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는 등 군사기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구축함을 동원하여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145메가와트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와 아랍에미리트의 국영기업 마스다르가 합작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스다르 측은 시설 공사가 시작됐고 2022년 1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며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서부자바주 찌라타 저수지에 건설되며 최초 50메가와트에서 단계적으로 규모를 증가하여 2022년까지 145메가와트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육상 태양광 기술과 부유식 구조물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발전 설비가 세워지는 형태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3%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작년까지 해당 목표의 절반 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국영전력공사 이사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개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태양광 발전소가 정부 목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현재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게임 산업의 생태계 개발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팬데믹 기간 내 게임업계 지원, e스포츠 단체 승인, 게임 개발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2020년 인도네시아 게임업계가 인도네시아 게임 시장의 0.4% 점유율에 불과한 상황을 극복하고 좋은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통해 인도네시아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게임 소비자 수가 5,200만 명에 달해 동남아시아 최대 게임 시장이며 게임 시장 규모도 이미 세계 17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게임 시장의 성장은 스마트폰의 이용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6년을 기점으로 모바일 게임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게임 관련 시장 규모는 10억 8,400만 달러로 조사되었고 이 중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전체 게임 매출 중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해 청소년층의 온라인 활동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게임 시장은 앞으로도 2025년까지 매년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의 관광 인프라 개발 사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모도 국립공원 관광 인프라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고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 검토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멸종위기종인 코모도 왕도마뱀을 보호하기 위해 코모도 섬, 링자섬, 빠다르섬 등 3개 큰 섬과 26개 작은 섬을 1980년에 코모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해당 지역에 코모도 왕도마뱀 3,000여 마리가 서식 중입니다. 이 중 린자섬의 코모도 국립공원을 발리의 뒤를 잇는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리조트 및 관광 인프라를 작년부터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린자섬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 트럭과 마주한 코모도 왕도마뱀 사진이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면서 코모도 왕도마뱀의 서식지를 인간이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개발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벌어졌으나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1991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유네스코 요청이 정식으로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산림환경부와 협력할 것이며 정부가 진행하는 개발은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하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림환경부의 국장은 유네스코는 코모도 국립공원 개발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지 않았다며 코모도암 도마뱀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미루라고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기업 시나르마스 그룹의 금융계열사는 우리나라 배우 현빈을 홍보 모델로 기용하였습니다. 이에 배우 현빈은 시나르마스의 투자 플랫폼 시멘베스트의 브랜드 홍보 활동에 나서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인도네시아 밀레니얼 세대의 정신을 상징하는 나는 투자자다라는 테마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수의 젊은 투자자들이 등장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는 105개의 증권중개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미래에셋 인도네시아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나르마스 그룹은 인도네시아 재계 4위이며 시멘베스트를 통해 낮은 거래 수수료와 간편하고 안전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시나르마스 금융계열사이사는 배우 현빈이 가진 성숙하고 믿음직한 모습이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 잘 맞아 홍보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며 4년간 아티스트로서 최고의 자리에서 일관된 자세와 결실을 이룬 만큼 우리의 서비스의 우수성도 대표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